선생님, 대체 뭘 먹어야 안 아픈가요? 이 나이 되니까 먹는 게 무섭습니다. 외래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안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일했고 현재는 70세가 된 의사 정혜진입니다. 의사이면서도 저 역시 고혈압, 당뇨, 무릎 통증 같은 문제를 겪으며 환자가 아닌 환자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끊은 음식들, 그리고 왜 그 음식을 끊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지금 안 먹는 음식 이야기를 해야 할까? 노년의 건강은 운동보다, 병원보다, 식습관 하나로 갈립니다. 특히 60대 이후 우리 몸은 먹은 걸 처리하는 능력보다 먹은 것에 반응하는 예민함이 훨씬 더 커집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위장이 아니라 혈관이 먼저 반응합니다. 먹고 나서 속은 괜찮은데 몸이 뻐근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그런 신호가 오신다면 그건 음식이 내 몸과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의사로 수천 명을 진료하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의 몸을 들여다보면서 딱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먹고 나서 후회하는 음식은 다시는 입에 넣지 말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고 통계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매일 한 번은 드시고 있을 확률이 높은 음식입니다. 흰 밀가루 음식. 맛은 남고 에너지는 사라진다. 선생님,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면 하나 먹는다고 죽겠어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한 번이 일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흰 밀가루 음식, 라면, 빵, 과자, 튀김옷, 냉동 만두, 크래커, 심지어 카레나 수프 믹스까지 우리가 밥 아닌 걸 먹을 때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것, 바로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왜 흰 밀가루가 문제인가? 첫째,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빨리 바뀌는데 이게 우리 몸의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그 뒤엔 반드시 급하강이 옵니다. 이때 에너지 급락, 피로, 무기력, 졸림, 그리고 저녁에 폭식까지 이어집니다. 둘째, 장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밀가루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이게 장벽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 누수 증후군, 만성 변비, 배가 더부룩한 이유가 사실 이 글루텐 때문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셋째, 관절 통증을 심화시킵니다. 정제 밀가루는 만성 염증을 키우는 음식입니다. 염증이 쌓이면 관절, 인대, 근육 통증이 심해지고 기존에 있던 통증 질환이 원인을 모르게 악화됩니다. 실제 사례 부산 해운대 이금숙 어르신 71세. 이 어르신은 무릎 통증과 소화 불량으로 수년째 고생 중이었습니다. 관절 주사도 맞아봤고 한약도 복용하셨죠. 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식사 일지를 받아본 결과 하루에 2번 이상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식빵 토스트, 점심 잔치국수, 저녁 냉동 만두 과일, 밥은 별로 당기지 않아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치료보다 딱 하나만 권했습니다. 3주 동안 밀가루 음식 중단하기. 그 결과 2주 만에 소화가 편해졌고 3주째 되던 날엔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300명 이상에게 적용했고 그 중 80 이상이 통증이 줄고 수면이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흰 밀가루를 끊는 현실적인 방법. 냉동실을 열어 밀가루 더 정리하세요. 하루 1끼씩 밥과 국, 나물 중심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식사 후 빵이나 과자 대신 고구마, 바나나, 삶은 계란 등으로 대체하세요. 완벽하게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끼만 밀가루 안 먹는다는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흰 밀가루 음식은 맛은 부드럽고 익숙하지만 몸에는 무거움, 둔함, 통증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먹는 순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몸 안에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지금도 식사 후 통증이 올 때 가장 먼저 오늘 혹시 내가 몰래 밀가루를 먹진 않았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밀가루보다 끊기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두 번째, 절대 먹지 않는 음식. 정제된 설탕이 들어간 음식.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끝나고 나면 몸이 무너집니다. 선생님, 당 떨어지면 머리 아프고 힘 빠지잖아요. 커피에 설탕 조금 넣는 것도 안 되나요? 요즘 무설탕이라고 써있는 간식도 많은데 그것도 다 안 좋은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제된 설탕은 우리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입니다. 눈에 띄는 통증보다 서서히 진행되는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설탕이 몸에 주는 진짜 해악. 1. 설탕은 뇌를 착각시킵니다. 설탕을 먹으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뇌는 도파민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피곤할 때, 화날 때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단 거 당긴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신경학적 중독 반응입니다. 2. 설탕은 염증을 키웁니다. 정제된 설탕은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만성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이 염증은 혈관, 간, 췌장, 피부, 관절 등 온몸에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미 기저질환이 있거나 혈관 건강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설탕으로 인한 염증 반응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 설탕은 노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설탕은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고 세포 내에서 AGE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세포를 굳게 만들고 노화를 가속화시키며 근육 회복과 재생을 더디게 만듭니다. 특히 눈과 입 주변, 손 피부가 갑자기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진다면 그 원인이 바로 설탕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 양천구 강희재 어르신 73세. 강 어르신은 당뇨는 없었지만 매일 아침 단팥빵과 믹스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낙이에요. 밥은 안 먹어도 그건 꼭 먹어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고지혈증, 혈당경계 진단을 받으셨고 무릎과 손가락 관절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제가 권한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아침 단팥빵을 고구마나 두부 샐러드로 바꾸는 거,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보리차로 바꾸는 거. 2달 후 어르신의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고 무릎 통증도 50 이상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설탕. 많은 분들이 설탕을 따로 안 먹는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가공식품, 음료, 조미료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그램의 설탕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마시는 두유, 무설탕이라고 적힌 에너지바, 시리얼, 시판, 과일 주스, 케첩, 마요네즈, 심지어 반찬류 조림, 장아찌까지 이 음식들에는 당뇨라는 이름으로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설탕 줄이는 실전 팁. 하루 한 번 먹는 달달한 간식부터 줄이기. 완전 금지보다 한 번 빼기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간식은 견과류나 따뜻한 차로 대체하기. 마트에서 성분 표시 확인하는 습관 들이기. 총 당뇨가 5g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합 탄수화물 위주 식사. 고구마, 현미밥, 잡곡밥은 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설탕은 먹는 순간은 위로처럼 달콤하지만 먹고 난 후 몸속엔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나쁜 걸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70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단 걸 줄이면 몸이 먼저 가벼워졌다고 알려줍니다. 통증이 줄고 숨이 편해지고 기분도 덜 가라앉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밀가루와 설탕,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은 알고 있는 건강 정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릴 음식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괜찮은 단백질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냉장고에 한두 개쯤은 늘 들어있는 바쁘거나 입맛 없을 때 대충 먹기 좋은 소시지, 햄, 베이컨, 캐넴, 육포. 이 음식들을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70세가 넘은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완전히 끊었습니다. 세 번째, 절대 먹지 않는 음식. 가공육 단백질을 먹는다 생각했지만 염증을 키우는 덩어리였습니다. 선생님, 고기도 비싸고 입맛도 없고 햄이나 소시지 한두 조각 먹는 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TV에도 단백질 함량 높다고 나오던데요. 캠핑 가면 애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네,
그 말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가공육이 위험한 이유. 염분 보존제 발색제, 삼위일체의 독. 가공육은 고기를 다진 후 보존을 위해 질산나트륨, 아질산염, 인산염, 착색제, 향미증진제, 염분 등을 첨가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염분 혈압 상승, 혈관 손상, 질산염 장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 생성, 인산염 신장 부담, 골밀도 감소, 착색제 간 독성 유발 가능성, 특히 고온에서 구우면 이 화학물질이 더 위험한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공육이 위험한 이유. 위장된 단백질. 소시지나 햄은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광고되지만 실제로는 지방과 첨가물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이건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심장 질환과 직결됩니다. 즉, 단백질보다 지방을 삼킨 셈입니다. 실제 사례 인천 부평구 이선우 어르신 69세. 이 어르신은 평소 건강을 잘 챙기셨습니다. 걷기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안 하셨죠.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배의 지방이 점점 늘면서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고기 잘 안 먹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물으셨죠. 식사 일지를 받아본 결과 아침마다 슬라이스 햄 식빵, 점심엔 부대찌개나 컵라면에 소시지, 간식으로 육포나 캐넴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평균 가공육 섭취량 100 이상. 그 결과 체내 염증 수치, 중성지방, 간 수치 모두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피부도 가렵고 붓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 한 가지, 가공육 중단. 그리고 한 달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체중이 2kg 줄었고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요. 가공육에 들어있는 염분, 질산염, 이 트랜스 지방 등은 신장, 간, 혈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폭탄 같은 음식입니다. 더구나 맛이 세고 중독성이 있어 입맛을 무디게 만들어 싱거운 밥, 담백한 반찬을 먹기 싫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입맛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는 이중의 손해입니다. 가공육 줄이는 현실적 방법. 1. 냉장고 속 슬라이스 햄부터 빼기, 치즈나 달걀로 대체, 라면이나 찌개류의 소시지 대신 두부나 버섯 넣기. 3. 육포 간식 대신 견과류, 삶은 달걀, 요거트 활용. 4. 단백질 보충은 콩, 생선, 닭가슴살, 삶은 달걀 중심으로. 가공육은 빠르고 편하지만 그 편함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연 없이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금 입에 붙는 이 고소함은 10년 뒤 내 병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벽한 식생활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면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보험입니다. 다음에서는 노화와 질병을 부르는 숨어있는 기름, 바로 식물성 기름과 튀김 음식의 위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용유가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고급 오일이라 부르는 것도 사실은 몸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기름은 그냥 식물성으로 먹어요. 버터나 돼지기름은 안 먹고 카놀라유나 해바라기유 쓰니까 괜찮죠.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식물성 기름 몇 번을 데워서 쓰시나요? 냄비색이 누렇게 변하지는 않던가요? 대부분은 그제야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오늘 이야기할 음식은 대부분의 분들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식물성 기름과 튀김 음식입니다. 네 번째, 절대 먹지 않는 음식. 오래된 식용유와 튀김 음식 노화와 염증을 조용히 키우는 기름. 왜 식물성 기름이 위험할까?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콩기름 모두 흔히 사용하는 식물성 오일입니다. 문제는 이 기름들이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점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름들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한번 튀기고 다시 데우고 기름이 거무스름해질 때까지 쓰면 기름은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기름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만들고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게 염증, 혈관 손상, 면역 저하, 심하면 암세포 성장 환경까지 만듭니다.
식용유의 산화, 몸 안의 불씨. 식물성 기름은 조리 온도가 170도 이상만 돼도 산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 튀김, 부침개, 전, 볶음 요리는 대부분 이 기준을 훌쩍 넘깁니다. 게다가 식당에서 튀김 한 접시를 시켜 먹으면 그 기름은 수십 번 반복 사용된 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 경기도 안성시 박은숙 어르신 75세. 이 어르신은 특별한 병력은 없었지만 최근에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 저림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습관을 살펴보니 하루 2끼 이상을 전, 튀김, 부침, 볶음 위주로 식사하셨고 기름을 아끼려고 한 번 쓴 기름을 3-4번 재사용하셨던 거죠. 식용유가 금값이라 버리기 아깝잖아요. 기름이 조금 색깔만 변한 거지 맛은 괜찮은데요. 어르신의 말이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현실이기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권한 건 2가지였습니다. 1. 기름을 무조건 한 번 쓰고 버릴 것. 2. 튀김 요리 대신 찜과 구이를 늘릴 것. 2달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손이 저릿했던 게 사라졌어요. 잠도 잘 오고 머리도 훨씬 맑아요. 식물성 기름을 안전하게 쓰려면 식용유는 고온 조리용과 저온용을 구분해서 사용, 볶음은 참기름, 들기름 등 사용, 튀김은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등 고열 안정성 있는 오일로 제한, 기름을 절대 재사용하지 말 것. 산화된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독성을 갖고 있음. 기름이 거품이 생기거나 냄비 바닥에 누런 찌꺼기가 생기면 폐기. 튀김 요일 같은 특별한 날만 제한적으로 활용. 일상 식단에선 찜, 삶기, 오븐 방식 추천. 샵샵 노년기에 특히 위험한 이유. 노년층은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간 해독 기능이 약해져 산화된 기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을 오래 먹으면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소화 장애, 담낭 질환, 위장염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대사 질환이 있는 분은 조금의 기름도 몸 안에서 지뢰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 숟가락의 기름이 내 몸에 염증을 부르고 내 혈관을 막고 내 기억을 흐리게 만든다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약해진 내 몸을 공격하는 도구가 됩니다. 식물성 기름은 건강하다. 기름 없으면 밥맛이 없다. 이런 말 이제는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무설탕, 저칼로리, 프로틴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널리 팔리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칼로리니까 괜찮겠지.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서 매일 먹어요. 단백질 바잖아요. 건강한 간식 아닌가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건강처럼 보이는 음식이지 진짜 건강식은 아닙니다. 이제는 포장이 너무 정교합니다. 무설탕, 저칼로리, 단백질 강조, 식이섬유 함유, 비타민 강화 이런 문구가 적힌 음식들을 보면 마치 의사도 추천할 것 같고 매일 먹어도 될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건강 포장 음식들이 노년기의 건강에 확실하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5번째, 절대 먹지 않는 음식. 건강한 척하는 가공식품. 그 착한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대표적인 착한 척 음식들. 무설탕, 음료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프로틴 바 단백질 쉐이크, 저지방 요거트 플레인 요구르트, 비건 스낵 오트밀 과자, 곡물 바 에너지바. 이 음식들은 모두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1. 화학적 감미료 과다. 무설탕, 저칼로리 제품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은 우리 뇌의 단맛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더 달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원하게 만듭니다. 결국 식욕 조절이 망가지고 폭식을 유도합니다. 특히 아스파탐은 일부 연구에서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2. 불필요한 첨가물 과다. 이른바 건강 간식이라고 불리는 단백질 바, 곡물 바 등은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과당 시럽,
향미 증진제, 식물성 유지, 색소, 보존제가 대량 첨가되어 있습니다. 결국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자극하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3점 장 건강을 해치는 합성 섬유. 일부 제품은 인위적인 식이섬유에 이눌린 폴리덱스트로스를 첨가해 섬유질 풍부로 마케팅하지만 이 물질들은 소화 흡수가 어려워 가스, 설사,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약한 장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전북 군산 김정자 어르신 72세. 김 어르신은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2개씩 단백질 바를 드셨습니다. 밥 양은 줄이고 간식으로는 제로 콜라를 자주 드셨죠. 설탕도 안 먹고 운동도 하니까 문제 없지요? 그렇게 말하셨지만 문제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한 달 후 수면장애 시작, 2달 후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방귀가 많아짐, 3달 후 병원 검사에서 간 수치 상승, 철분 수치 감소. 결국 원인은 과도한 가공 단백질, 인공 감미료 섬유질 과다 섭취였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식품이 아니라 음식을 드세요. 포장된 간식 대신 삶은 고구마, 단호박, 삶은 계란, 콩, 바나나,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3주 만에 배가 편안해지고 수면도 깊어졌다고 말하셨습니다. 건강식처럼 보이는 음식 구별하는 법. 1.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원재료명 중 5개 이상 첨가물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무설탕 대신 무가공을 선택하세요. 껍질 있는 고구마, 삶은 콩, 바나나, 블루베리 등. 3점 단백질은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이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4점 헬스용 보충제는 노년층에게 과할 수 있습니다. 흡수 능력과 해독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건강은 포장지에 있지 않습니다. 라벨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식품 공장에서 나온 영양이 아니라 땅에서 자라고 익은 음식을 더 잘 기억합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간식이 몸에 좋다는 믿음보다 내 몸이 실제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식단 실천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흰 밀가루, 설탕, 가공육, 산화된 식물성 기름, 그리고 건강한 척하는 품이 왜 노년기의 건강을 망가뜨리는지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래서 뭘 먹으면 좋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죠? 다음에서는 제가 직접 지키고 있는 식습관과 70대가 된 후 완전히 바꾼 식단의 원칙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식단 구성의 원칙 3가지. 1. 입에 익은 것보다 몸에 남는 걸 선택하라. 익숙한 음식이 편할 수 있지만 건강한 음식이 몸을 편하게 합니다. 2. 뭘 더 먹을까? 보다 무엇을 빼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라. 덜 먹는 것이 더 강한 처방입니다. 3점 음식은 포만감이 아니라 회복감을 줘야 한다. 먹고 나서 몸이 가볍고 생각이 맑다면 그건 잘 먹은 식사입니다. 하루 3끼 식사 실천 예시. 아침 현미밥 2분의 1 공기, 두부조림 또는 삶은 달걀 1개, 나물 2-3가지, 참기름 대신 들깨가루 활용, 따뜻한 보리차, 간단한 사과 반쪽. 포인트, 아침은 장을 깨우는 식사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면 오전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집니다. 점심, 귀리 현미 혼합 잡곡밥, 생선구이 고등어, 꽁치 등 된장국 조미료 없이 다시마 육수, 삶은 브로콜리와 당근, 깍두기 약간 염분 적은 것으로. 포인트, 가공육 대신 생선을, 자극적인 국물 대신 담백한 국을, 배가 부른 것보다 소화가 잘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저녁, 단호박죽 또는 고구마, 삶은 채소 참깨 뿌린 샐러드, 저염된 두부 스프, 요거트 대신 바나나 2분의 1개, 따뜻한 보이차 또는 수면, 유도용 캐모마일차. 포인트, 저녁은 부담 없이 소화 잘 되게.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맞춰주세요. 간이 약하고 기름기 없는 음식이 좋습니다. 3. 매일 지켜야 할 5가지 건강 식습관. 1. 물은 하루 6에서 8잔 이상. 식사 중간중간에 자주. 수분 부족은 모든 통증과 노화를 빠르게 합니다. 2. 하루에 하나 이상 손질된 채소를 먹기.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오이 등 생채소 중심. 3. 가공식품은 하루 1개 이하로 제한. 간식은 과자보다 삶은 고구마나 계란으로. 4. 튀김, 전, 부침은 일주일 1회 이하. 가능한 한 구이, 찜, 삶기로 조리법 전환. 5. 식사 후 산책 10분 이상. 혈당 조절에 가장 큰 효과. 4. 음식 외에 꼭 지켜야 할 건강 습관 3가지. 아침 햇빛 10분 받기, 비타민 D 생성, 우울감 감소, 수면 유도 호르몬 조절, 하루 5분 정적 운동, 벽 짚고 앉은 채 다리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아 팔 돌리기 등 근육 유지, 혈액순환, 관절 유연성 증진, 수면 전에 감사 일기 3줄 쓰기, 스트레스 감소, 불면 완화, 인지 기능 향상. 실제 사례대구 수성구 배정희 어르신 76세. 이 어르신은 고혈압과 무릎 통증으로 수면장애까지 겪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5가지 음식 중단과 하루 3줄 건강 일기를 쓰는 것. 3개월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약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이제 제 스스로를 아끼게 됐습니다. 식단을 바꾸니 생각도, 마음도, 몸도 바뀌더라고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5가지 음식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이 들어 아픈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장수입니다. 저는 70세 의사로서 더 이상 무조건 약에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먹는 것 하나로 내 몸을 바꾸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3끼의 선택이 당신의 10년 후를 바꿉니다. 그 시작을 오늘 한 끼에서부터 함께 실천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의 지혜와 건강을 지켜드릴 오디오북으로 찾아오겠습니다.